안녕하십니까, 태백산증입니다. 철학이야기 윌 듀란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볼테르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렴치를 분쇄하라. 보통의 경우라면은 볼테르는 아마 절도 있는 회의주의의 철학적 평정을 버리고 만년의 어려운 투정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접촉하고 있던 귀족층은 항상 쉽게 그의 견해에 동의했으므로 논쟁을 벌일 필요조차 없었다. 성직자들도 신학의 난점을 지적하는 그에게 미소를 보냈고, 추기경들은 그를 카푸친 회의 수도사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를 불가지론의 겸손한 조롱으로부터 타협으로의 반교직주의로 돌아서서 파렴치를 분쇄하는 가차없는 싸움에 뛰어들게 한 사건은 무엇인가? 페르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 제7의 도시 툴루즈가 있다. 볼테르 시대에 이 도시에서는 카톨릭 신부들이 절대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툴루즈에는 장 칼라스라는 신교도가 살고 있었다. 그의 딸은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나 아들은 아직도 직업상의 좌절 때문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 툴루즈에는 자살자는 발가벗겨 수레에 얹어놓고 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교수대에 매달아 놓는 법률이 있었다.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연사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살인하는 소문이 퍼졌고 아들이 곧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죽였다고 수군거렸다. 칼라스는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곧 죽었다. 그의 가족은 영락한 위에 박해를 받다가 베르네도 도망쳐서 볼테르의 도움을 청했다. 볼테르는 이 가족을 집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위로해 주었고, 그들이 겪은 중세적 박해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거의 같은 무렵 1762년 엘리자베스 시르방이라는 여자가 죽었다. 그녀가 가톨릭으로 개종할 뜻을 밝히려 하자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다. 전정 근거하는 소수의 신교도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어서 소문은 곧 사라졌다. 1765년에는 나바르라라는 16세의 소년이 십자가상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에 견디지 못해 이 소년은 죄를 자복했다. 그의 머리는 잘리고 몸뚱이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군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소년이 갖고 있던 볼테르의 철학사전도 함께 불태워버렸다. 아마 생애를 통해 처음으로 볼테르는 정령 진지한 사람이 되었다. 국가와 교회와 민중에게 한결같은 혐오를 느낀 달랑베르가 앞으로는 만사를 조롱할 작정이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볼테르는 대답했다. 지금은 농담을 할 때가 아니다. 위트는 학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나라가 과연 철학의 나라이고 즐거운 나라인가? 오히려 성 바톨레메오의 학살의 나라이다. 이 사건으로 볼테르는 드레푸시 사건 때의 졸라나, 아나톨 프랑스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 난폭한 부정은 그를 분기시켰다. 그는 이제 단순한 문인이 아니라 행동인이 되었고 전투를 위해 철학을 버렸다. 오히려 철학을 냉정한 다이너마이트로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 무렵에는 나는 죄를 짓는다는 자책 없이는 미소도 짓지 못했다. 이때 그는 유명한 파렴치를 분쇄하라는 모토를 채택했고 교회에 대항하여 프랑스의 영혼을 분기시켰다. 그는 사교관과 사교장을 녹여버렸고 프랑스 성직자의 권력을 무너뜨렸고 왕이 전복에 도움이 된 지성의 유황불을 쏘아 놓았다. 그는 친구들과 추종자들에게 경문을 보내 전투에 소집했다. 오라 용감한 디드로여, 대답한 달랑베르여, 단결하라. 강신자와 무례한을 쓰러뜨리고 하찮은 열변, 가련한 궤변, 거짓 역사, 무수한 부조리를 파괴하라. 지각 있는 자를 지각 없는 자에게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향유하는 이성과 자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사하리라. 1765년 11월 11일자 편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맞아 볼테르를 매수하려는 한 사람이 있었다. 퐁파투르 후작 부인을 통해 볼테르는 교회와 화해하는 대가로 추기경의 모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몇 명의 혀짧은 주교를 다스리는 이 일이 지적 세계의 움직임일 수 없는 지배자로 군림하는 인물의 흥미를 끌 수 있었을 것인가. 볼테르는 거절했다. 그는 제2의 카토처럼 모든 편지를 파렴치를 분쇄하라는 말로 끝맺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무렵 발간된 관용론에서 만일 성직자들이 그들의 설교와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신앙의 차이를 관용했더라면 교리의 부조리쯤은 묵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사소한 문제가 기독교 역사상의 피투성이 싸움의 원인이다. 나에게 내가 믿듯이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신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머지않아 내가 믿듯이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리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자가 어떠한 권리에 의해 타인에게 자기와 동일한 사상을 강요하는가. 도덕론에서 미신과 무지의 소산인 광신은 어느 시대나 질병의 원인이었다. 인간이 서로 철학적, 정치적, 종교적 차이에 관대하지 않는 한 성 피에르 수도 원장이 탄원한 영원한 평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비관용론에 깊이 뿌리 박은 교회의 권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관용론에 이어 무산 팸플릿, 역사, 대화편, 편집, 문답서, 비판, 풍자, 설교, 시, 소화, 우화, 논평, 에세이가 나왔다. 어떤 것은 볼테르의 이름으로, 어떤 것은 무산 필명으로 일찍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선전의 뒤범벅, 노버튼슨 볼테르였다. 철학이 이렇게 명리하고 생생하게 표현된 적은 없었다. 볼테르의 솜씨는 뛰어나 독자들은 그가 철학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매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평한다. 나는 나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나는 깊지 않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보이는 작은 시내와 같다. 생트 베브 19세기의 초상화에서. 따라서 그의 책은 널리 읽혔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직자까지도 그의 책을 읽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독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0만 부나 팔렸다. 이런 일은 문학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는 두꺼운 책은 유행에 뒤떨어진 책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월 그는 결연하게 지치지도 않고 그의 작은 병사들을 세상에 내보냈고 70세 노인의 풍요한 사상과 엄청난 정력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엘베시우스의 말처럼 볼테르는 누비콩 강을 건너 노마 앞에 섰다. 그는 성경의 확실성과 신비성에 대한 고등 비판에 착수했다. 그는 자료를 스피노자, 영국의 이신론자 벨의 비판적 사전에서 골라냈으며 스피노자보다는 영국의 이신론자들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얻었고 벨의 사전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그의 손으로 얼마나 빛나고 뜨거운 것이 되었던가. 자파타의 질문이라는 팜플렛이 있다. 자파타는 성직 지망생으로 다음과 같은 순진한 질문을 한다. 우리가 수백 명씩 태워 죽이는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이나 신의 선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와 연대학의 불이칠점을 폭로하는 질문을 한다. 과거에 흔히 있던 이르거니와 두 종교 회의가 서로 저주하는 경우 어느 쪽이 옳은가. 마침내 대답을 짓지 못한 자파타는 순진하게도 신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들에게 보상자, 징벌자, 면제자로서 공통의 아버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진리를 허위로부터 해방하고 종교를 광신으로부터 분리했다. 그는 덕을 가르치고 실천했다. 그는 온화하고 친절하고 겸손했다. 그런데 그는 1631년 발라도리드에서 화형을 받았다. 철학사전의 예언항에서 그는 헤브라이어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하는 데 반대하고 율법학자 이삭의 신앙의 성체를 인용한 다음 이어서 자기 자신의 종교와 언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두운 해석자들은 교회와 맞서서 이 예언을 예수와 관련시킬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고 빈정거린다.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을 무언 중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대였고 목적 달성의 최단거리는 결코 직선이 아니었다. 볼테르는 즐겨 기독교의 교리와 의식의 기원을 그리스, 이집트, 인도에서 찾았고 이러한 사상들을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가 고대 세계에서 성공한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종교학에서는 그는 익살맞게도 의심의 여지 없이 유일 최선의 종교인 우리 거룩한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비난하기 어려운 종교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의 가톨릭교와는 정반대되는 신앙과 예배를 서술한다. 그리고 무모한 경고의 하나에서 기독교는 틀림없이 신성하다. 악행과 난센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도덕론에서 라고 말한다. 그는 고대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비슷한 신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화는 성직자들의 발명품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최초의 성직자는 최초의 바보를 만난 최초의 사기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에게 종교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신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많은 격렬한 논쟁과 종교 전쟁의 원인은 신학상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수한 창극의 원인이 된 가소로면서도 치명적인 불화를 야기시킨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니다. 여러분의 노동에 의해 즐겁게 게으른 나날을 보내고 여러분의 땅과 가난에 의해 부유해진 자들이 도당과 노예를 얻기 위해 싸운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 파괴적인 광신을 고취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미신을 가르쳤다. 그러나 볼테르에게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무신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백과전서파 중에는 볼테르는 고급집 장이에다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하며 그와 절교한 자도 있었다. 무지한 철학자에서 그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따지다가 이것은 거의 무신론이라고 움찔한다. 그는 디드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다. 자백하거니와 나는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신을 부정한 손도슨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잘못 읽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그의 처지였다면 시력을 대신할 많은 것을 준 위대한 예지를 인정했을 것이다. 또한 잘 생각해보면 만물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나는 무한한 재능을 가진 명장의 존재의 생각이 미쳤을 것이다. 신이 무엇이고 왜 신이 현존하는 만물을 창조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너무 주제에 넘는다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나에게는 매우 주제 넘은 일로 생각된다. 나는 기아를 몹시 만나고 싶다. 기아가 자신을 신의 작품으로 여기는지 또는 영원하고 필연적인 물질로부터 생긴 한갓 미분자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기아가 어느 쪽이든 간에 기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전체의 값진 한 부분일 것이다. 서한을 통해 본 볼테르. 만년에는 그의 신경이 변했다. 그는 신에 대한 신앙은 벌과 보상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 따르지 않는 한 거의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범인에게는 상벌을 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다. 벨은 무신론자의 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볼테르는 대답한다. 그렇다. 만일 그것이 동시에 철학자라면 펠리시의 볼테르의 생애와 철학. 그러나 철학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다. 여기에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착해지기 위해서는 종교가 있어야 한다. 철학사전, 종교학. 나는 나의 변호사, 나의 재단사, 나의 아내가 신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도덕을 맡거나 속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ABC의 A는 말한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 펠리시의 볼테르의 생애와 철학에서 나는 진리보다는 행복과 생명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계몽주의의 전성기에는 그는 놀랍게도 만년의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주의에 대항한 모든 이론을 선취하고 있다. 그는 무신론자인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기 자신을 변명한다. 그는 철학사전 신앙에서 돌발 그에게 말한다. 신에 대한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해 한다고 당신 자신이 말한 바 있다. 나로서는 이것을 충분하다. 이러한 신앙이 10건의 살인, 10건의 중상이라도 예방한다면 나는 온 세상이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무슨 불행을 야기시켰다고 당신은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은 지구의 존재에 대한 순결한 예배의 가장 잔인한 적이다. 자신의 모태를 물어뜯는 이 괴물을 미워하자. 이 괴물과 싸우는 자는 인류의 은인이다. 미신은 종교의 목을 조르는 뱀이다. 우리는 이 뱀의 머리를 이겨 버려야 하지만 이 뱀이 물어뜯고 있는 모태의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미신과 종교의 이러한 구분은 그에게는 근본적인 것이다. 그는 산상수훈의 신학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성도의 법률의 표현조차도 필적할 수 없을 찬사로 예수를 찬양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성현종의 선영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죄악을 개탄한다. 마침내 그는 교회를 세우고 신을 위해 볼테르가 세웠다는 헌사를 새겨놓았다. 신에 바친 유럽의 유일한 교회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에게 장엄한 기도를 드리고 유신론항에서 그의 신앙을 궁극적으로 명백하게 고백한다. 유신론자는 만물을 형성하고 모든 죄악에 벌을 주지만은 잔인하지 않으며 자비로 모든 유독한 행위에 보상하는 강력하고 친절한 지고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는 자이다. 유신론자는 이러한 확신에 의해 전 세계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서로 반목하는 어떠한 종파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의 종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전파된 것이다. 한 신에 대한 소박한 숭배는 세계의 어떠한 학설보다도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신론자가 말하는 언어는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신론자는 북경으로부터 카이엔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형제가 있고 모든 성현을 동지로 생각한다. 종교는 난해한 형이상학적 견해도 허황한 전시물도 아니며 단지 숭배와 정의일 뿐이라고 유신론자는 믿는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의 예배이고 신에게 복장하는 것이 그의 신조이다. 마호메트 교도는 그에게 외친다. 메카 순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성직자는 그에게 말한다. 로레토의 노트르담을 참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로레트나 메카를 웃어 넘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학대받는 자를 보호한다. 볼테르와 루소. 볼테르는 교회의 횡포에 대항하는 투쟁에 열중했으므로 만년에는 정치적 부패와 압박에 대항하는 투쟁으로부터는 거의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는 나의 전문이 아니다. 나는 항상 가능한 한 인간을 어리석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기울여왔다. 그는 정치 철학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를 알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잃었다. 나는 다락방 구석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실증이 났다. 안이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입법자들은 자기 아내나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몹시 좋아한다. 그는 부자였으므로 보수주의로 기울어졌고 이것은 굶주린 자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다. 그의 만병통치약은 재산의 증대이다. 재산은 인격을 부여하고 긍지를 높여준다. 재산에 있다는 의식은 인간의 힘을 배가시킨다.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보다는 조상이 물려진 토지를 더 잘 경작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증오한다. 전쟁은 범죄 중에서 최대의 범죄이다. 그러나 정의를 빙자하여 자신의 범죄를 채색하지 않는 침략자는 없다. 살인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나팔을 불어대며 대규모로 죽이지 않는 한 모든 살인자는 처벌된다. 그는 철학사전이 인간 항의 끝에서 무서운 인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한다.
인간을 모태내의 식물적 상태와 유전기의 동물적 상태로부터 이성의 성숙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20년이 걸린다. 인간의 구조를 약간 밝히는 데도 3000년이 필요하다. 인간의 영혼을 약간이나마 알려면 영혼이 필요하리라. 그러나 인간을 죽이려면 한순간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는 혁명을 구체적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중을 신뢰하지 않는다. 민중이 따지기 시작하면 만사는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너무나 바빠서 변화가 일어나 진리가 오류로 변할 때까지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정신사는 신화의 교체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낡은 오류가 확립되면 정치는 이 오류를 민중이 가득히 물고 있다는 생각하고 다른 미신이 나타나 이 오류를 타파할 때까지는 이용한다. 정치는 두 번째 오류에서도 첫 번째 오류와 마찬가지로 이득을 얻는다. 또한 불평등은 사회구조 자체에 뿌리 박혀 있으므로 인간이 인간인 한 그리고 삶이 투쟁인 한 근절되지 않는다. 만일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만일 자유, 재산 소유, 법적 보호에 대한 만인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면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가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등이 권리에 국한될 때는 자연스럽고 재산과 권력의 균등화를 시도할 때는 부자연스럽다.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강력할 수는 없으나 균등하게 자유로울 수는 있다. 영국인이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법률 이외의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 혁명을 희구하던 티르고, 콩도르세, 미라보, 그 밖의 볼테르 추종자들의 자유주의적 견해이지만 이 견해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자유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등을 요구하던 비압박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일반 민중의 대변자 루소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계급적 차별에 민감해서 평등을 요구했다. 혁명이 말아 로베르스피에르 등 루소 추종자들의 손에 들어오자 평등은 득세하고 자유는 단두다에 올랐다. 볼테르는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인간 입법자들의 유토피아에는 회의적이었다. 사회는 시간의 소산이며 논리학의 3단 논법은 아니다. 과거는 문 밖으로 내쫓으면 창문으로 들어온다. 어떠한 변화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불행과 부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성의 역사적 찬사에서 이성의 딸인 진리는 루이 16세의 즉위에 환성을 올리고 위대한 개혁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 이성은 대답한다. 내 딸아, 너도 잘 알다시피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너보다도 더 간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언제나 시간과 사려가 필요하다. 나는 실망할 일이 허다 하더라도 내가 갈망하던 개선이 일부나마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그러나 드루고가 권력을 장악하자 볼테르는 크게 기뻐하며 우리는 황금시대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편지를 썼다. 이제 그가 주장하던 개혁, 곧 배심제도, 10분의 1세 폐지, 빈자에 대한 면세 등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저 유명한 편지를 쓰지 않았던가. 눈앞의 모든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혁명의 씨앗을 널리 뿌리는 듯 하지만은 나는 이 혁명을 목격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는 항상 꾸물거리지만은 결국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빛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나가 기회가 오면 찬란한 폭발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보기 드문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이 행복하구나. 그들은 훌륭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764년 4월 2일자 편지. 그러나 그는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이 찬란한 폭발이 일어나면은 프랑스 전체가 제나바나 파리에서 감상적인 노망스와 혁명적인 팜폴릿으로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회개한 장자크 루소의 철학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복잡한 영혼은 매우 다르면서도 매우 프랑스적인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양분된 것
같았다. 이제 루소가 볼테르와 나란히 서 있다. 파스칼처럼 가슴은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부르주아지 기부인들이 우상이 된 고상하기는 하나 실현성이 없는 비전을 가진 열정과 환상의 화신이.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지성과 본능의 전통적인 충돌을 재발견한다. 볼테르는 언제나 이성을 신뢰한다. 우리는 웅변과 펜으로 인간을 더욱 계몽하고 개선할 수 있다. 루소는 이성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행동을 원한다. 그는 혁명의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동포감이 거듭되는 소란과 옛 관습이 파기 때문에 흩어진 사회의 요소들을 재결합하리라고 믿는다. 법률을 폐지하라. 그러면 인간은 평등과 정의의 성대에 들어서리라. 루소가 문명, 문학, 학문에 반대하고 무기인이나 동물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고 논한 불평등 기원론을 볼테르에게 보냈을 때 볼테르의 해답은 다음과 같았다. 인류의 발전에 반대하는 기아의 새 저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 기아처럼 재치 있는 노력을 한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기아의 책을 읽으라면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6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습관을 버렸으므로 불행하게도 이 습관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계속 미개 상태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는 유감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문명 비난은 모든 어린애 같은 넌센스이며 인간은 미개 상태보다는 문명 상태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볼테르는 확신했다. 그는 루소에게 인간은 원래 맹수이며 문명사회는 이 맹수를 쇠사슬로 묶여놓고 그 야수성을 길들이는 것이고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정신과 그 기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태가 나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일하는 자들에겐 세금을 물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일하지 않음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계급을 호영하는 정부는 호텐토트의 정부보다 나을 것이 없다. 부패의 절정에 이른 파리에도 이를 보상하는 특색은 있었다. 되는 대로 세상에서 볼테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천사가 페르세폴리스의 파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바부크를 파견한다. 바부크는 페르세폴리스의 악덕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경악하지만은 얼마 후에는 이 도시의 주민들이 변덕스럽고 비방을 잘하고 황하기는 해도 공손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것을 보고 이 도시를 좋아하게 된다. 그는 이 도시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 보고자 차독거린다. 그러나 결국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한다. 그는 이 도시의 가장 뛰어난 주물공에게 여러가지 금속과 흙과 돌, 가장 귀중한 것과 가장 천한 것을 섞어 작은 상을 만들게 해서 이 상을 천사에게 갖고 간다. 이 귀여운 상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부숴버리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한다. 천사는 페르세폴리스의 파괴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둔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않고 제도만 바꾸면 변하지 않는 본성은 옛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다.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옛부터의 악순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볼테르와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이 인간의 교육과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이 순환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루소와 급진주의자들은 낡은 제도를 파괴하고 심정의 명령에 따라 자유평등 파괴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본능적이고 정열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이 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진리는 두 진영을 초월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본능은 틀림없이 낡은 것을 파괴하지만은 오직 이성만이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다. 분명히 반동의 씨앗은 루소의 급진주의에 풍부하다. 본능과 감정은 아득한 옛날에 적응하여 고정된 것으로서 아득한 옛날의 산물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득한 옛날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혁명의 카타르시스 이후에는 심정의 욕구는 초자연적 종교와 틀에 박힌 듯 평화롭던 지나간 좋은 시절을 회상할 것이다. 누소 이후에는 사또 브리앙, 드 메트스트르 그리고 칸트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대단원. 그동안 웃는 노철학자 페르네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이다. 그는 장수를 원했다. 나는 봉사를 마치기 전에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그의 노고름을 말해주는 기록은 무수하다. 멀고 가까움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그와 상의하고 그들이 겪은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의 팽과 재산의 도움을 간청했다. 가벼운 죄를 범한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그의 보호를 받았다. 그는 그들의 죄의 사면을 주선하고 떳떳한 직업을 찾아주었고 그들을 감독하고 후원했다. 그의 물건을 훔친 젊은 부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는 무릎을 굽히고 부부를 일으켜 세운 다음 나는 이미 그대들을 용서했으니 하느님의 용서를 위해 무릎 꿇으라고 말했다. 코르네이오의 가난한 조카 딸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참금까지 마련해 준 것은 가장 볼테르다운 일이다. 내가 행한 조촐한 선행은 나의 최상의 사업이다. 나는 공격을 받으면 악마처럼 싸운다. 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마음씨 고운 악마여서 마침내 웃는다. 1770년 친구들이 주선으로 그의 흉상을 만들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했다. 부자도 소액밖에 내지 못하도록 제안을 받았다. 수천 명이 기부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는 얼마나 내면 되겠냐고 문의해왔다. 그는 은돈 한 푼과 기아의 이름뿐이라는 해답을 보냈다. 볼테르는 동상으로 남겨놓을 만한 얼굴이 못 된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에 반대했다. 이제 그는 83세였다. 그는 죽기 전에 다시 파리를 보게 되기를 열망했다. 의사들은 힘든 여행을 단념하도록 공고했다. 그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들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추방되어 있던 곳의 파리에서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여행에 나서서 주요한 프랑스 횡단 여행을 했다. 그의 마차가 수대에 들어서자 그는 뼈가 녹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곧 청년 시대의 친구 다르장타를 찾아갔다. 나는 장례를 만나려고 죽음을 연기했다네 라고 그는 말했다. 이튿날 그의 방은 그를 왕처럼 환영하는 300명의 방문객으로 붐볐다. 루이 16세는 질투로 얼굴이 이그러졌다. 방문객 중에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었다. 그는 볼테르의 축복을 받도록 손자를 데리고 왔다. 노인은 청년이 머리에 야인 손을 얹고 신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병이 들었고 어떤 신부가 고해를 들으려고 찾아왔다. 신부님 누가 당신을 보냈소? 라고 볼테르는 물었다. 신께서 보냈습니다. 라는 대답. 좋소 좋아요. 그런데 신부님 신임장은 갖고 있어. 신부는 먹이를 놓치고 되돌아갔다. 후에 볼테르는 고해를 들으러 오라고 코티에 신부를 불렀다. 코티에는 부름을 응했으나 볼테르는 가톨릭 교리를 무조건 신앙한다는 고백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면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볼테르는 서명하는 대신 비서 바그너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써주었다. 나는 신을 숭배하고 벗을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지 않고 미신을 혐오하면서 죽는다. 볼테르 1778년 2월 28일 병으로 기운이 없으면서도 그는 마차로 군중을 뚫고 아카데미로 갔다. 군중은 마차에 매달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왕이 선사한 값비싼 외투를 기념품으로 찢어갔다. 한편 극장에서는 그의 희곡 이렌이 상영되었다. 그는 다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극장에 가겠다고 우겼다. 연극은 보잘것없었으나 관객은 83세의 노홍이 보잘것없는 희곡을 쓴 사실에는 놀라지 않고 어쨌든 그가 희곡을 썼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끊이지 않는 박수 갈채 때문에 배우의 대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극장에 들려오려던 어떤 외국인은 정신병원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놀라서 거리로 뛰어나갔다. 그날 밤 귀가했을 때 문단의 노 대가는 죽음과 거의 화해했다. 그는 이제 기진맥진했고 야성적이고 놀라운 정력, 자연은 그에게 이전에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정력을 주었다. 모두 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생명이 떠나는 것을 느끼고 저항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볼테르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후는 1778년 5월 30일에 왔다. 파리에서는 기독교 양식의 매장을 거부당했으나 그의 친구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를 마차 안에 얌전히 앉히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셀리에르에서 그의 친구들은 천재에게는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신부를 만나 시체를 성지에 묻었다. 1791년 승리한 혁명의 국민의회는 루이 16세에게 강요하여 볼테르의 유해를 판테온에 이장했다. 이 위대한 불꽃의 죽은 죄는 대열을 이룬 10만 명의 남녀의 호성을 받았고 60만 명이 거리를 메웠다. 연구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인류의 정신에 위대한 자극을 주었다. 그는 우리들을 위해 자유의 길을 개척했다. 그의 모비명은 세 마디로 넉넉했다. 여기 볼테르 잠들다. 철학 이야기 볼테르와 계몽운동 편이었습니다. 3편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